당진시가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지난 4월 말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방청불허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2일 당진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국회에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화력발전소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0.3원으로 수력이 2원, 원자력이 1원인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서한문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원에 달하고 주민들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7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진제철소에서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경우 타 지역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당진시 농민회가 현장 방청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방역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당진시 농민회는 지난 24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24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당진시 농민회는 지난 17일 오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요구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는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무엇이 구리길래 농민방청 불허하나, 농업행정감사 감시하는 농민이 범죄자냐, 겉으로는 코로나19 위험, 속으로는 부실감사 공개 등의 플랜카드를 걸고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17일 날 유독 농업 관련 기관 감사가 있다 해서 당진시청의 농정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회가 잘 감시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과 17일 있었던 농업 관련 기관 행정사무 감사 내용에 대해 농민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2일 당진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2일 시청 목민홀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
당진 여객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당진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갖고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버스 운송원가 산출, 공영제 운영 방안과 버스 노선의 효율적 개편 방안 등 주요 과업에 대해 나눴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운수회사 인수방안 조율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최종 성과물 산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중간보고회를 기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4일 당진시청 소나무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당진시민 의정활동 모니터링 추진단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집행내역과 잔액관리,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당진 항만공사 경영 실태 등에 대해 부당한 행정 사례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장이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에 당진시가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소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1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부당하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달 26일 사료 원료 구매를 위해 미국 출장을 앞둔 낙농축협 30대 직원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는 재량권을 잔여 백신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재량권을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좀 사용하여 감염병을 좀 예방하고자 했던 측면입니다. 네. 인사위원회는 해외 출장자의 경우 중앙부처의 접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이 이에 대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등에 대해 종합감찰을 실시한 뒤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진의 난지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 난지섬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됐습니다.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서해 속 동해라 불리는 난지섬은 해수욕장과 백사장, 방풍림 등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며 낚시, 바지락 캐기와 같은 갯벌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과 해당화 등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돼 있으며 올해 9월에는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를 연결하는 난지대교가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난지섬은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10대 명품섬에 선정됐으며 2015년에도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우수해수욕장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최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습니다.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가 조정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충청권의 경우 55명 미만일 경우 1단계이며 55명 이상은 2단계, 11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220명 이상일 때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는 8명, 3단계에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전까지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20일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늘어났습니다. 당진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됐고, 서산에서도 학원발 감염으로 격리 중이던 10대들이 확진됐습니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도 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전파력이 강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건 아닐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여름 휴가철을 위험 요인으로 보면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당진시의 상반기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지난해 전체 발행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의 상반기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작년의 전체 발행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당진사랑 상품권 전체 발행 금액이 1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 상반기 발행 금액은 농어민 수당을 포함해 200억 원에 달해 작년보다 30억 원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수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는 8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 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제8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8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각 부서 소관별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회계 9,866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등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4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